네, 안녕하세요. 저 안드로이드 추정 도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차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은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리눅스 데스크탑 많이 쓰실 텐데, 많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전에 우분투의 전신이었던 그놈이란 데스크탑 환경 쪽에 약간 이거저거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파이썬 기반으로 해가 스마트폰 개발 환경을 만들었다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덕분에 신나게 말아먹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에 저희 안드로이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몇 분들 아마 혹시 쓰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용웅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구글 I/O에서 안드로이드 개발 툴에 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대한 언급을 좀 하긴 힘들 거고, 보면 이제 꽤 많은 기능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기능 소개했는데, 얘 같은 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에서 이런저런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 했는데, 얘 말고도 앞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 로드맵 같은 것도 같이 공유를 했었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뿐만 아니고 그래들 쪽에 관련된 성능 향상 같은 거라든지, 아까 전에 Q&A 시간에 잠시 나왔던 째개질에 관련돼서는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됐었고, 게다가 좀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Q&A가 있었는데, Q&A는 아마 I/O 비디오 쪽에 공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Q&A 쪽에서 맨 처음 나왔던 질문이 어떤 거냐면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자바 8 API 언제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넣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자바 8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API를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오늘 발표할 내용하고 관계가 있을 만한 것들 좀 보자면은, 측정 도구, 안드로이드 성능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할당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가 예전에 DDMS나 그런 데 따로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같이 인테그레이션이 됐어요. 그리고 힙덤프 뷰어도 이제 추가됐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이클리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 어널라이징 툴 같은 걸 외부에서 써가지고 했는데, 일단 내부에서 쓸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맷을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내장된 게 좀 뽀대 있게 보이긴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해당 메모리를 찾거나 커리 같은 걸 내고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어가지고 좀 쓰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측정 도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능에서 사람들한테 제일 관심 깊게 받았던 부분이 이제 C하고 C++ NDK 지원인데, 이게 그저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 RC1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저도 제대로 사용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 하는 건 여기가 아니고, 이 세션에서는 아무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I/O하고 동시에 조용히 발표가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배터리 히스토리안이라고 작년 구글 I/O 발표할 때 같이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휴대폰에서 배터리 사용량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툴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로 돼 있어 가지고 단말에서 추출한 로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툴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2.0 딱지를 붙였어요. 2.0 딱지를 붙이면서 이번에 아예 고랭으로 새로 리라이트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 배포할 때 이 링크도 같이 보실 텐데,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수트를 받은 다음에 빌드를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 로그를 서브밋을 하면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가 오늘 말씀드린 시스트레이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실제 I/O 할 때는 별 언급이 없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지금 소개시켜주면서 이번 버전하고 다른 버전이 어떤지, 그리고 애초에 시스트레이서 쓰시는 분, 뭐 쓰시는 분 아마 쓰실 것 같은데 안 쓰시는 분들 꽤 많아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어떤 걸 알려주는 건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툴 보기 전에 보통 이 툴을 사용할 때 보통 그 성능 측정,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툴들을 쓰거든요. 근데 보통 성능을 개선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능 측정을 하기 전에 이 성능의 기준이 될 만한 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른바 그 지금 현재 휴대폰의 CPU 속도라든가 아니면 뭐 램의 크기 아니면 뭐 입출력, 대역폭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는 뭔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만큼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작을 하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참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어떤 식으로 한번 실제로 그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앱을 짜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API 데모에 있는 그냥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 UI를 그냥 띄워본 건데 여기서 체크박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바뀌면서 체크박스가 눌렸다고 소리가 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그 플로우에서 실제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터치 스크린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터치 스크린 드라이버에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OS한테 넘겨주겠죠. 넘겨주면은 이제 시텐서버라는 놈이 그 입력 좌표 위치를 수신을 한 다음에 약간 그 가공을 하고 가지고 있다가 윈도우 매니저한테 그 입력 좌표 위치를 어느 어플리케이션한테 던져야 될지 확인을 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넘겨줍니다.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현재 최상단에 떠 있는 뭐 액티비티한테 간 다음 액티비티가 현재 그 좌표 위치에 맞는 뷰한테 다시 넘기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엄청나게 생략을 해준 거 실제로 내부 코드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거 그 콜플러가 엄청나게 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엄청나게 간략화시켜 드린 거고 이 과정이 끝나야지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매단 그 클릭 콜백 같은 데서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 콜백에서 수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클릭하고 나면 화면이 갱신되고 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클릭을 했을 때 그 해당 그 체크박스에서 그 눌렀다는 것을 다시 갱신을 시키게 되고 그것을 다시 실제 캔버스에 새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린 결과를 서피스 블링거한테 다시 넘기게 되고 서피스 블링거에서 그것을 다시 컴포지트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리눅스 커널 쪽에 해당하는 그 프레임 버퍼에다가 해당 메모를 그 갱신을 한 다음에 실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오디오까지는 도저히 넣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 생략을 했는데 이런 많은 그 동작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앞에서는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내부에는 좀 복잡하게 좀 많잖아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려면 앞에서 말로는 참 쉬운데 실제로 분석하면 좀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제 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한 두 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 툴이 나와 있거든요. 그 프로파일링 툴 중에서 한 게 시스트레이스인데 일단 시스트레이스가 하는 역할을 보자면은 일단은 그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그 F트레이스라고 하는 그
그 커널에서 리눅스 커널에서 쓰는 그 프로파일링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크로미움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파일링 툴이 있는데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파싱을 한 다음에 화면에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크롬에서 사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지금 크롬에서만 볼 수 있고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단점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성능 측정을 할 때는 보통 메소드 프로파일러 같은 거 쓰는데 이 메소드 프로파일러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시스트레이스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첫 번째가 그 오버헤드가 엄청 적어요. 보통 프로파일링 그 메소드 프로파일러 같은 거 돌려버리면 그 성능이 보통 뭐 2배에서 뭐 4배, 5배, 6배, 어떨 때 몇십 배까지 성능이 늘어지는데 그 시스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트레이스 이용해 가지고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캡처를 할 때는 얘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느려집니다. 거의 실제 기기에서 돌리는 속도하고 비슷한 속도로 뭔가를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보통 메소드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프로세스에서 수행하는 그 메소드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스트레이스에서 프로파일을 돌려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특정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디펜던시 같은 것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지금 시스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하는 것 말고 다른 프로세스의 자기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부분의 그런 정보까지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도 필요 없고 뭐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얼마나 속도로 동작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얘가 짧은 시간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값으로 시스템에서 돌릴 때 그 기본값이 5초만 캡처를 하게 돼 있는데 얘가 좀 길게 캡처를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힘들어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 결과를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봐야 되는데 얘가 보통 캡처하는데 데이터가 한 1초에 한 1메가 이상씩 쌓이거든요. 얘 기본 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 이것저것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 한 20분 동안 연속으로 수집을 하면 거의 기가 단위로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브라우저에서 처리를 했다가는 CG로 엄청 좋은 거를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지금 시스트레이스가 지금 문제가 되면 딱 그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그 카테고리라든지 이미 펑션을 추적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자기가 작성하는 어플리케이션에다 특정 API를 쓰면 해당 부분은 추적은 가능은 해요. 일단은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커맨드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거든요. 보면 그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되어 있는 그 플랫폼 툴에서 지금 이런 그 스크립트를 수행하게 하면 지금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메오스10하고 리눅스에서만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얘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대한 고려사항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모니터 지금 예전에 DDMS라고 불리는 놈인데 여기에서 보면 조그맣게 버튼이 한 개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이제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다이로그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수집하고 싶은 정보의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잠시 카테고리 얘기를 했었는데 시트레이스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보통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할 때 보면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동작 같은 걸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뷰 시스템에 그 XML로 작성했던 그 뷰를 그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인플레이트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레이아우팅이라든가 드로잉 같은 것도 추적할 수가 있고, 오픈GL 같은 것도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동작이라든지 카메라 동작,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뭐 터치라든가 키 이벤트 같은 것들도 추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CPU 스케줄링이라든가 프로세스 스테이트 같은 걸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동작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이 제때제때 그 OS에서 그 CPU 스케줄링 할당을 해주는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안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직접 안드로이드 OS를 직접 빌드를 한 후에는 그 디스크 IO라든지 커널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 워크 스레드 같은 것들, 그리고 메모리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을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넥서스 5에서 그 API 데모에 포함된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수행을 한 것이에요. 그냥 얘를 그냥 수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을 캡처하면서 시스트레이스를 구동을 시켜본 거거든요. 보면 얘가 지금 짧게는 지금 제가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한 5초 정도만 동작을 시키고 그냥 그 화면에다가 이것저것 클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시켰는데, 잠시만요. 여기서는 지금 못 보내네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서 어떤 리스트 뷰에서 뭔가 항목을 선택해가지고 액티비티를 전환을 한 다음에 화면에 이것저것 뭔가 그리면서 터치를 뭔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한 결과가 지금 얘거든요. 지금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좀 뭐가 뭔지 좀 알아보시기 힘들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런 툴을 보실 때는 보통 이제 도마를 찾게 되실 텐데, 도마는 여기 끝에 보면 물음표를 누르면 도마이 뜹니다. 뒤에 분들 도마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보면 뭐 키 컨트롤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키 컨트롤 배치를 보면 왠지 게임방에서 좀 사셨던 분들은 뭔가 좀 조작을 하기 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는 그 WS하고 AD 키 가지고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줌아웃이라든지 줌인이 되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동하는 것 같은 것. 그 커티 키보드 사용자하고 드브라우 키보드 사용자한테 모두 맞도록 인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뭐 이동을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동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일단 메뉴에 있는 건 CPU 사용량이에요. CPU 0, 1, 2,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넥서스 5가 쿼드코어 CPU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CPU별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스레드별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게 됩니다. 보면 뭔가 제가 아까 전에 한 동작을 한 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스레드들이 이렇게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은 뭐 여기 보면 이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제가 아까 구동시켰던 어플리케이션의 API 데모를 가르치는 그 스레드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각 CPU에서 어떤 동작을 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를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 됩니다.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전체 5초였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정밀한 시간 안에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점점 확대를 하면 이제 점점 이 안에 것들이 어떤 것들이 동작을 했는지 표시하기 편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 아래쪽에 상세한 정보들이 표시가 돼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지금 현재 CPU1에서 서피스 플링거 쪽에서 뭔가 동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7ms 동안 뭔가 동작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주면, 계속 키워주면 이게 거의 나노세컨드 근처까지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를 해버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블럭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줘요. 여기 보면 해당 수행 시간하고 몇 회 수행이 됐는지, 지금 여기 페이스북 카타나에서 제 폰에 깔려있는 페이스북, 아까 화면에 뜨지도 않았지만 뭔가 페이스북에서 뭔가 동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 아래쪽에 보면 지금 이 그래프의 상으로는 좀 뭔가 좀 보여했는데,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피스 플링거라는 쪽에서 뭔가 동작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서피스 플링거 쪽에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드로잉을 요청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피스 플링거에서 안드로이드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할 때 바인더라는 것을 쓰는데, 바인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함수들이 수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보면 이게 실제로 그 서피스 플링거 내부에서 수행되는 함수 이름들이거든요. DQ 버퍼라고 하는 함수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쳐 가지고 수행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레드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콜 스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온 메시지 리시브 안에서 핸들 메시지 리프레시라는 거 호출되고, 그 안에서 두 컴포지션이 실행되고, 그 안에서 다시 포스트 프레임부 실행되고, 그 안에서 이런 메소드들이 수행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화면을 이렇게 계속 눌렀었잖아요. 화면을 눌렀으면 이제 화면에 누른 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소리 같은 것이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 소리 출력에 대해 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오디오 플링거라고 해가지고 사운드 출력하는 컴포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작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서피스 플링거와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윈도우라고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앞에 IQ, OQ, WQ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터치 이벤트를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터치도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방에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I 같은 인바운드, 그 다음에 웨이트 큐,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이것들 각각 그 이벤트들이 어떻게 거쳐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들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쭉 더 내려가서 여기가 실제 이제 프론트에 있던 그 API 데모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화면에 그릴 때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오픈GL을 쓰잖아요. 그 오픈GL에서 어떤 것들이 수행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롤리팝부터는 이제 렌더링 하는 게 메인 스레드에서 별도로 분리돼가지고 렌더 스레드라는 것들이 따로 별도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아까 전처럼 각 콜 스택이 상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제로는 여기가 아까 API 데모의 메인 스레드가 지금 이 부분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각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하는 거. 지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리스트 뷰에서 항목을 클릭을 했잖아요. 항목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른 액티비티가 뜨게 되는데, 그 액티비티가 뜨면서 기존에 있던 화면이 포즈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새로운 액티비티가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액티비티가 그 표시가 되면서 화면을 새로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커서 키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볼 때 이게 이 정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뭔가 정보는 많은데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렇게 정보를 모아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 일단 감지덕지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요. 일단 슬라이드로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개된 건 아니고 예전 이야기고요. 이번에 구글 I/O를 하면서 같이 그 플랫폼 툴도 같이 업데이트했는데 거기에 C트레이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상당히 괜찮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일단은 뭔가 일단 좀 이따가 같은 데이터를 그 새로운 C트레이스에서 보여줄 텐데 뭔가 좀 화면이 뭔가 좀 깔끔해지면서 뭔가 주목해야 될 부분을 주목할 수 있도록 바뀌어졌어요. 일단 첫 번째 보여야 될 게 인터랙션 A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성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화면 갱신이잖아요. 터치 입력 받아서 화면이 보여줄 때까지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전 경험 봐가지고 일단은 뭐 뭔가 표시를 해주니까 뭐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한눈에 보긴 힘듭니다. 근데 아예 그 부분을 별도로 볼 수 있도록 빼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퍼포먼스 얼러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예상되는 시간보다 늦게 동작을 한 부분이 돼가지고 뭔가 느리게 동작한다고 크게 알려줍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이따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스레드 그룹핑을 고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각각 여러 가지 스레드들이 쭉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각 스레드가 특정 프로세스에 뭉쳐서 뭔가 동작을 할 텐데 그 부분을 지금 알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그 부분을 한꺼번에 뭉쳐지는 기능들이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모드라는 게 추가됐는데 타이밍 모드에서는 이제 특정 시간 안에 뭔가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60Hz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글 쪽에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계속 그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게 화면 갱신은 1초에 60번을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눈금을 미리 표시해 주는 모드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콘솔이라는 게 추가됐는데 얘는 일단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C트레이스에서 같은 데이터를 파싱을 한 결과입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터랙션 레인이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일단 제가 이렇게 마우스 보시면은 맨 앞에 인풋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죠? 지금 이 확대를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시간대가 제가 손가락을 화면에 눌렀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화면 갱신이 시작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이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얼럿이거든요. 얼럿이고 여기 보면 스케줄링이 밀렸습니다라는 그 얼럿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링이 뭐 때문에 밀렸을 것 같은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보면 CPU를 얼마나 썼고 이 종의 CPU가 얼마나 놀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 안 되고 계속 밀린 시간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IO 딜레이 같은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뭔가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보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여기 보면 빨간색이 있잖아요. 빨간색 같은 건 시간이 밀린 부분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뷰를 드로잉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걸 알려줍니다. 뷰 드로잉 하는데 지금 4.29mm가 걸렸다고 알려주고, 여기 지금 이 설명을 알려주고, 심지어 맨 밑에 보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까지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제로 화면이 눌러진 거하고 화면에 손가락을 누른 거하고 화면에 그린 적에 대한 그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그 인터랙션 레이닝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요, 얼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지금 안 눌러지나? 예, 여기 보면 좀 느리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측정한 데이터 중에서 그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스케줄에 밀린 부분이 9번 발생했고, 그다음에 미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하나, 그리고 드로잉 하는데 1번 오래 걸렸다.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아까 전에 처음 해봤던 도움말이 있잖아요. 도움말을 보시면 뭔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언급해드린 타이밍 모드라는 것도 이제 추가됐거든요. 타이밍 모드는 여기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 그 포토샵에서 그 가이드 같은 거 잡는 비슷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 하이라이트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데이터만 따로 분석을 사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왼쪽에 보셨을 때는 그냥 스레드리만 쭉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프로세서별로 이게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서피스 플링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전에 전면에 나왔던 그 API 데모 어플리케이션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을 갱신을 할 때마다 이 갱신이 제 시간 내에 뭔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녹색은 뭔가 정상적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고, 여기 보면 노란색이 있잖아요. 노란색 같은 게 아까 전에 뭔가 밀려가지고 화면 갱신이 조금 늦춰진 케이스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처럼 특정 메소드가 수행할 때 걸린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줬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각 해당 메소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다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뷰를 드로잉하기 전에 드로잉 할 만한 것들을 수집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그 위에 여기 메소드 위에 보시면 이게 조그만 블럭이 따로 한 개 더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세스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러닝이면 해당 프로세스가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뭔가 색깔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스레드가 동작을 못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뭔가 블로킹이 되어 있다든지 지연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IO 때문에 뭔가 지금 블로킹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표시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G키를 눌렀는데 G키는 뭔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격자가 막 생기잖아요. 이 격자가 지금 60Hz 모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드로잉 하는 것들이 저 격자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격자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화면에 끊기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날만한 게 그리고 뭔가 지금 보면 이제 여전히 지금 데이터는 많은데 예전보다 좀 보기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동작만 좀 뭔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가 그 검색창이거든요. 하면 지금 여기 수집한 데이터 중에 뷰하고 관련된 것들이 지금 88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면 뷰하고 관련 있는 것들만 이렇게 차례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스크립트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탭 위에 보면 그 틸다 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아까 전처럼 그 FPS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해 봤을 텐데 이런 식으로 콘솔이 나오고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얘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이 동작을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수행을 해버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동작을 추가적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이런저런 동작들은 지금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러한 동작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 내부적으로 좀 약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소스거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소스에서 지금 특정 메소드가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마다 이런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별다른 동작은 아니고 특정 파일에다가 어떤 형식의 그 스트링을 그냥 라이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이제 시작할 때는 B하고 파이프, 그 다음에 PID에 놓고, 또 그 다음에 파이프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름. 이 네임이 지금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메소드 이름 같은 것들을 추가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고, 끝날 때는 그냥 1라고 하는 문자 한 개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 이런 그 아까 전에 저런 스트링을 계속 밀어 넣은 다음에 나중에 커널에서 이런 형식으로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줍니다. 보면 아까 전에 지금 맨 위 부분이 그 액티비티 시작해가지고 그 레이아우팅하고 그 특정 그 레이아웃 인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버튼이면 그 XML에 있는 각종 레이아웃을 인플레이트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스트레이스 결과물인데 이게 전부 이렇게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슬라이드는 따로 적진 않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아마 키캣인가 롤리팝부터 자기 어플리케이션에 이러한 동작을 임의로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드로이드 유틸에 보면 트레이스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자기 추가적으로 남길 수 있는 API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시작하고 끝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복시킬 때 겹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버튼이 시작하고 끝은 위에 있는 인플레이트 위에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엔드가 인플레이트 바깥에 사실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이 바깥에 나와 버리면 그 시트레이스 파싱을 하기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콜스틱 따라가면 이렇게 딱 맞을 텐데 뭐 핸들러 같은 걸로 동작을 미룬다든지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쓸 때는 뭔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트레이스 지금 동작의 구현이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크롬에서 사용하는 트레이스 설비를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맨 위가 이제 시트레이스 동작할 때 쓰는
그 HTML 파일 파일이고 얘가 이제 실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모두 인풋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보면 그 Ftrace 임포터 부분이 실제 Ctrace 동작의 그 핵심 중추입니다. 그 지금 아까 전에 Ctrace 자체가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Ftrace라는 캡처 동작을 파싱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기본적인 Ftrace 파싱을 동작을 수행하고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각종 그 메소드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에 시작했던 그 메소드 시작하고 끝 부분을 여기서 지금 직접 파싱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필요하시다 하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임의로 코드를 추가를 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 좀 자세한 여기보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좀 더 자세한 걸 좀 알고 싶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의견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보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동작은 전체를 무조건 다 캡처를 하고, 그 대신에 카테고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들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특정 카테고리 몇 개들이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는데, 옵션을 주시면 이런 카테고리 임의로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맨 위에 두 개를 아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말고 이제 뭐 화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은 뭐 오디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여기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제일 이 도구를 사용한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느리게 동작하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지 남이 잘못한지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카테고리를 꼭 켜부분으로 의해 가지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그 스레드별로 구분은 못 해요. 카테고리면 돼요. 일단 동작을 하면 모든 해당 동작에 대한 해당 동작을 무조건 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Ctrace를 보셨겠지만 제가 API 데모만 돌렸는데 보시면은 그 페이스북 앱도 뭔가 찌끈찌끈 들어가 있고, 뭐 아까 클리앙 보는 그 어플리케이션도 뭔가 찌끈찌끈 들어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은 OS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이 도구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그런데 지금 그 말고 아까 전에 자기가 임의로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런 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고쳤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저는 퍼플라이밍 쪽을 게임 개발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문제들이
설계단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GC 발생하는 과정에서 호스트에 대한 문제가 좀 컸었거든요. 예. 기존에 있었던 그 GC 프로파일링 관련 표도는 이게 그거 테스트 트래킹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는 경험이 있어요. 예. 그것도 어떤 그 GC가 발생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왜 어떤 그 리스폰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를 트래킹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추정에 의해서만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서 네. 혹시 시스템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GC 같은 프로파일링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드로이드 아마 최신 버전에는 GC 트래킹도 지금 CTS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좀 옛날 플랫폼에서 좀 놀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많은 경험은 사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일단 첫 번째 일단 어떻게 뭐 GC 뭔가 관련될 것 같으면 일단 어떻게든 오브젝트 풀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제대로 GC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여기에다 적진 않았지만 지금 지금 CTS 지금 개발 마스터 버전 같은 게 보면 이제 아까 GC뿐만이 아니고 그 바이오닉이라든지 그런 아주 저수준에 관련된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G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그 안드로이드 M 같은 경우에서 GC 쪽에서 뭔가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얘네들이 그 구글 쪽에서 그런 것들을 GC 관련된 거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설비를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 버전에서는 일단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플랫폼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플랫폼 버전을 올리시면은 그런 정보를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또 최신 플랫폼하고 그 과거 플랫폼하고 또 동작하는 방식이 또 약간 좀 틀려가지고 그런 거 정확하게 알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